네, 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느꼈던 통증,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 또 국내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대남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이 군사 도발에 대한 우려, 이 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양시장은 모두 거의 장중 내내 파란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낙폭도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네, 주식학개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한 주의 시작과 끝이죠. 이때는 또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키워드, 주제가 바로 이 가치주와 성장주입니다. 이 가치주와 성장주, 가치주는 현재는 좀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주는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보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투자하시다 보면 늘상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그럼 가치주와 성장주 네. 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많이 뒤섞여졌습니다. 네. 엉켜졌죠.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충격을 좀 몸소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충격 다음에 주식시장을 투자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뭔가 기준을 잡고 들어오시겠죠. 분명히 빠졌다. 네. 사고 싶다라는 정도까지 그런데 투자의 기회로 삼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이제 투자를 선택할 거냐. 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동학개미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주식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맞아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업들 뭔가 1등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량 기업들을 찾아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가치주가 같은 성격인데 네. 주식 투자를 이제 경험하시다 보면은 실적 베이스로 해서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안정적으로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오르냐? 한편으로는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올라온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은 네.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올라서는 그들만의 다시 이 재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로 해서 투자 심리를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가 좋은 상태에서 투자 시세 차익에 대한 이제 욕심이 날 겁니다. 어느 걸 더 선택해야 수익이 더 날까? 네. 지금 내가 아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돈을 더 벌 것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좋은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키워드가 이 성장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저의 이 많은 투자자분들에 대한 투자 방식의 이 정답은 없어요. 네. 내가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사실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를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돌아올 수 있는 네. 뭐 미래에 보일 수 있는 먹거리를 이제 기대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감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기와 또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기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참 많이 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럼 올해 네. 수익률은 어느 쪽이 좀 더 잘 나왔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전후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은 네. 일단 통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네. 하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가치주는 재무제표 근거해서 꾸준한 안정적인 기업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주는 계속해서 뭔가에 대한 그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서 본다라고 좋은데 우선 성장주에 대한 성격을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은 네.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뭔가 개발 가능성, 뭔가 기술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당장 어떤 실적이 증명되거나 그렇죠. 이러지 않더라도 예.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요소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IT처럼 뭔가 미래 기술,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처럼 뭔가의 개발 기대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뭐든지 항상 필요로 하는 현재도 네.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항상 쓰임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보여지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이번 실적이 어땠는지, 다음 실적이 어땠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는 전반적인 전방 산업들을 보시면 좋을 텐데 예. 우선은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의 이 수익률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은 있었지만은 네. 투자 심리를 크게 키우는 그런 시장 분위기 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투자 심리가 좀 좋았을 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드리고 싶고요. 사실 가치주, 성장주 누가 더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냥 전방 산업과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생각만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방 산업이 계속 뭔가 짓고 네. 뭔가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금융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경기가 회복됐다 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 입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 소비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방 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재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증시 밸런스가 사실은 모든 산업들이 고르게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한 섹터에서 의해서만 움직였던 시장이다 보니까 가치주에 대한 평가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선택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수익률에 대한 측면들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그리고 소형주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데 네.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 내에서도요 가치주에 대한 선택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선택이 조금 더 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 대비 비교한 수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수가 빠지게 되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방 사업들이 모두 다 힘들거든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수 하락에 의한 가치주에 대한 하락률이 좀 더 깊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동안에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안 올라온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수에 올라왔던 대표적인 섹터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반도체가 강했고, 그러니까 IT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격차가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월 근데 첫째 주에는 가치주의 성장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치주 쪽에서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겠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라면은 네. 시장은 뭔가 경기적인 지표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에 관련된 지표가 괜찮다라면은 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극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환경을 겪고 5월 달까지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시장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6월 달이 넘어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100지수 아래로 계속 이제 조정이 되었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주요 국가 통화에 대한 가치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특히나 신흥국들에 대한 원달러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한 변화가 안정을 취하면서 외국인들이 신흥국을 좀 들어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급에 움직일 수 있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대형주가 더 맡아서 지수를 이끌다 보니까 6월 달에 대한 시장 격차는 좀 달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에 도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전방적인 산업보다는 이와 같이 반도체 또 그리고 헬스케어와 같은 그러네요. 이와 같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기업들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가치주가 뭐고 성장주가 무엇이다 이런 정의적인 측면보다도 그럼 우리가 앞으로 종목을 선택할 때 종목군을 볼 때 가치 쪽으로 집중을 해보면 더 좋을까? 아니면 성장주 쪽으로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가장 또 먼저 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대세는 가치주로 받을지 성장주로 받을지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네. 설득을 더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금융 위기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극에 달할 때 또 혹은 코로나19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경기를 끌어내릴 때 그럴 때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와 같이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무너졌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들, 실적을 꾸준하게 나왔던 기업들이 주가 방어 능력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덜 떨어지고 그리고 반등에 대한 믿음이 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위기로 갔을 때는 가치주에 대한 선택이 오히려 오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물려도 네. 썩어도 준치 그런 관점으로 어차피 가치주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실적 베이스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을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네. 증시가 빠졌을 때 더 악재, 그러니까 좀 무거운 이제 그 시장 부담이 갖게 될 텐데 기대감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했을 때 수급에 대한 지연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실적 좋은 회사는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의 환경이 좀 오랫동안 안 좋다. 좀 그런 환경 속이라면 가치주 선택이 맞겠고요. 다만 이제 앞에 같이 동학개미, 운동화 같이 우리가 좀 예상치 못한 네. 투자 심리가 시장에 유입되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수익에 대한 부분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뭔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평가를 하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우선은 지금 내용 보시게 되면은 예. 가치주와 성장주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욕구를 이런 환경으로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금리 이야기가 좀 많이 눈에 네. 띄는군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투자 심리가 들어왔던 이유가 예. 워낙에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까운 우리가 좀 안전자산 뭐 은행에 두는 것보다 네. 주식 투자라는 좀 더 좀 과감한 투자에 대한 성격을 좀 띌 수 있게 만들었고요. 뭐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니까 어차피 넣어놔도 그렇죠. 불어나지도 않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 하나의 이제 테두리로 봤을 때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기업의 뭔가 회사채를 기업에 대한 회사채라고 생각했을 때 예.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뭔가 이자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안에서도 위험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높이 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유통성에 대한 부분들이 닫히게 되면은 네. 그럼 오히려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지향적인 기업들로 새로운 해서 먹거리를 찾아가는 바뀌어가는 종목들. 거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환경이 좀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코로나19 관련돼서 성장주가 더 주도하지 않을까 전문가님께서 이런 관점으로 포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장주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목해볼 성장주 그 섹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관심 둬야 될 섹터 어딘가요? 우선은 이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최근에 와서 이제 거론이 되는 내용들이겠죠. 네. 코로나 19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또 염두해야 될 것 같은데 언택트 데이터. 역시 코로나19 네. 때문에 가장 많이 부각된 용어 중에 하나죠. 언택트.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언택트라는 환경이 코로나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 드리지만은 네.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긴 이야기들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택트 관련된 뭐 기술이라든지 네.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원격 네. 지원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원격 의료 없던 게 새로 생긴 건 아니죠. 그렇죠. 없던 게 생기는 거죠. 없던 게 생기는 거지만 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활용할 것이다. 네네. 생활할 것이다. 쓰일 것이다. 네네. 언젠가는 이제 기다리는 그런 좀 기술이었는데 당겨진 정도라고 봐야 될 그렇죠. 거잖아요. 앞당겨진 거죠. 사실 이 언택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기술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4차 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우리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4차 산업에 대한 단어는 많이 언급했을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거시적인 돌아오는 이제 경제적인 환경인 건데 이것이 좀 앞당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태가 굉장히 긴 시간을 갖다 보니까 맞아요. 이미 이제 언택트 이때 이용했던 내용들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적응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마스크를 매내 쓰고 네. 다니고 있고 비대면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는 익숙하게 될 정도로 그러면 그렇게 쓰이면서 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언택트 때문에 한시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술이 앞당겨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언택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별로 해서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가 오늘 움직임이 좀 변동이 나왔는데요. 네. 주말 동안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 알서포트라는 기업에 정세균 총리가 방문을 했어요. 네. 알서포트는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방역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폐쇄를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멈춰요. 마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 유동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그러면은 회사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재택근무한다면은 회사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밖에서 원격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지원해주는 일이라든지 네.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들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격 지원이라고 회사인데 이 회사에 정세균 총리가 방문을 했어요. 그냥 정치인이 방문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상당히 좋은데 총리가 방문했다는 거는 뭐 정부에서도 그렇죠.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식 좀 봐라라는 얘기예요. 대놓고 이 주식 봐라. 네. 자, 일단은 방문해서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 좀 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방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네.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K 방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택트에서 쓰일 수 있는 이 IT 기술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인 건데 이참에 선도에 가자 이거군요. 그렇죠. 같은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택트니까 코로나 사태 사회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니까 네.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죠. 똑같은 내용이랄 수 있는데 아이크래프트가 QR코드 기반에서 최근에 와서 변동성이 큽니다. 이 회사는요. 어떤 이 인터넷 링크를 우리가 이제 주소 하나하나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네. 뭐 쉽게 말하면은 www.naver.com 이 주소는 굉장히 간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링크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복잡한 알파벳이 규칙화되지 않은 알파벳들이 쫙 나열돼 있고 알파벳뿐만 아니라 무슨 그렇죠. 특수 문자 이상한 거 다 들어가서 뭔지 맞아요.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거 숫자, 많아요. 영어, 알파벳 네. 막 섞여 있는 그런 데이터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걸 외우면서 또 메모하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런 링크에 대한 부분들을 QR코드, 우리가 이제 점선으로 이루어진 네모 박스 이미지 화면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을 카메라를 딱 대었을 때 원하고자 하는 링크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링크 변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이크래프트고 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이 회사가 QR코드에 대한 이제 사용 저변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 어떤 곳을 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고위험성이 높은 이 지역은 모두 다 QR코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뭐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도 맞아요. QR코드를 이용을 했었잖아요. 뭐 노래방부터 해서 유흥가 좀 밀폐된 네. 공간 같은 경우에도 QR코드를 기반하고요. 어떤 강의장, 어떤 전시장 이런 데를 갔을 때도 QR코드로 해서 이제 방문 인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QR코드를 대게 되면은 정부에서 만든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혹은 기업의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방문 확인이 인증이 되게 되는데 네. 사실 좀 전자 출입 명부라고 해서 내가 이 지역을 왔다 갔다라는 거를 증명하면서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었다라면은 일정한 시간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기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었는데 번거로울 수 있는 예. 부분인데 편해졌다는 거죠. 디지털화 바꿨어요.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QR코드를 많이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QR코드를 링크화 시킬 수 있는 솔루션, 플랫폼에 관심이 가게 돼요. 그 회사가 바로 아이크래프트고요. 이 아이크래프트가 만든 QR코드 이 솔루션을 통해서 배치가 되게 되면은 그 QR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네. 카메라에 대한 솔루션을 더해준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근데 사실 이제 아이크래프트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와서 네. 변동성이 있죠. 근데 반면에 카카오는 여기
이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크래프트는 아이크래프트의 움직임이 좋고 특히나 네이버는 카카오가 많이 비교되는데 네이버에 대한 주가 흐름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상승세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네. 일단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KCT 기업이 오늘 좀 변동성이 좀 큰데 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 사실 인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들이 어떤 이 현장을 갔을 때 비대면 최대한 사람과의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전자 메뉴판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키오스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오스크인데 뭐 이제 음식점뿐만 아니라 네. 어떤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 서비스 같은 영업점을 갔을 때 무인 기기가 있는 거죠. 요즘에 정말 네. 쉽게 체감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이 때문에 무인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최근에 와서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KCT라든지 그리고 뭐 한네트, SGA 솔루션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거래량이 좀 유입되고 있다. 사실 이 내용들을 결국에는 정세균 총리가 말한 소프트웨어 육성 방안에 대한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최근에 와서 네.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택트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집에 있거나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도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언택트라는 거는 최대한 이 동선을 막으면서 그래도 우리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활동도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혹은 컴퓨터로 네, 해서 모든 일상들을 좀 해결해 갔습니다. 맞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장을 보는 것도 온라인 마켓이 많이 성황이 되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식료품에 대한 유통도 온라인화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까운 지인을 만나는 것도 네. 이제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여가에 대한 시간을 어딜 가기보다는 사실 집 안에서 맞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게 될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 유튜브 이용자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네.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온라인 사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요. 네. 사실 이 일정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핸드폰 잘 안 터집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옛날인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응원하러 갔을 때 네. 그 응원 현장에서는 핸드폰 안 터져요. 잘.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지역에 할당된 데이터 사용량이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트래픽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인터넷 검색 엔진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미디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네.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영상이 제공되는 것은 굉장히 큰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만 이용하게 되면은 모바일 한 달 동안에 100메가에서 한 300메가 쓰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영화라든지 네.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이것의 100배 이상도 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실 무제한 요금제를 쓰거든요. 네. 그 전에 무제한 요금제가 아닐 때는 영상 하나 보면 이게 이미 끝나더라고요. 네. 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이에요. 예, 지금 정말 큰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먼저 넷플릭스 유튜브가 이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미디어 플랫폼 관심 있게 보겠고, 네. 또 미디어를 만드는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보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언택트한 사회에서는 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높아지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해소가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미디어라든지 뭐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죠. 이게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죠. 네. 물론 이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사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는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최근에 와서는 뭐 에이스토리, 뭐 키다리 컨텐츠 그리고 뭐 이와 같이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만드는 회사들이 온라인 쪽으로 푸는 회사들이 네. 플랫폼 가지는 회사들이 주식도 잘 됐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연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미디어들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트래픽을 현상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돼요. 네.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반도체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PC를 많이 두어야 되게 되고 PC를 두는 것만큼 반도체가 수요가 가장 높기 때문에 PC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반도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되었을 때 이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은요. 결국에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풀어줘야 됩니다. 뭐 쉽게는 이 서버 자체를 늘리는 것, 네. 그리고 서버에 대한 부분들을 국지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풀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풀어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회사 예전에도 언택트에 대한 설명을 했었을 때 맞아요. KINS에 대한 설명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이 서버라든지 그리고 이 장비들이 이 유입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네트워크 관리 자체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면서 서버 관리를 이 KINX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또 이 중요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는데 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전에 한번 KINX를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이 자료 화면인데 네. 우리가 이 데이터 트래픽이라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는 회사가 사용자 기업에 대한 서버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이런 이제 광고가 붙었을 때 결국에는 유료화에 대한 부분들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유료화에 대한 플랫폼을 이 KINS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결을 고리를 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 회사가 인터넷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이 회사를 통해서 가져야 되고요. 이 회사가 뭔가 이 유통이라든지 결제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또 새로운 서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연결해주는 회사가 KINX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특히나 이제 해외 서버까지 가져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필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런 이제 IDC 회사가 필요로 하다는 것. 이 회사가 있어야지만은 해외 서버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늘어났을 때 서버를 구축했을 때 네트워크를 풀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예.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언택트라는 환경과 미래 사업에 대한 부분들 본다라면은 이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네. 네. 자, 대표적인 성장주 언택트 그리고 데이터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에 또 세 번째는요. 이쪽에 사실 최근 들어서 정말 얘기가 많았습니다. 수소 이 얘기죠, 환경이라는 게.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를 좀 들여다보면은 네. 언택트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는다라면은 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잘 될 것이야. 라는 관심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에 관련된,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네. 대한 관련된 또 종목들이 이번 주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특히나 이제 정부의 주도의 산업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과 같은 이 새로운 정책이 좀 나타났습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긴 했지만은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 뭔가 친환경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은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추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우선은 지난주에 독일에서 이 수소 경제,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 발표가 나왔어요. 네, 저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던 내용이죠. 네, 금액도 12조 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새로운 독일이라는 국가가 그렇죠.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독일이라는 위치가 유럽 안에서 상당히 강대국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이 만약에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도시에 대한 재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것을 활용한 수소차 양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명품 차량을 만드는 독일 입장에서는 네. 유럽에서 본인들이 만드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유럽 시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인프라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유럽 안에서는 이런 것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 시작했다는 거는 유럽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네. 그것 때문에 유럽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소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둬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당이 새롭게 이제 대선에 합류하게 되면은 네. 기존에 있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을 거예요. 게다가 민주당 이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좀 더 높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면 조금 더 목소리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가장 차별적인 정책이란다면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전신이었던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의료 헬스 케어에 대한 다시 한번 복지 정책 네. 이 부분들이 가장 클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타적이었던 트럼프에 반해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은 수소 섹터에 대한 키워드가 미 대선 이 정책으로도 묶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는 수소 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도 수소 에너지,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거든요. 친환경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만 테슬라 모터스와 같이 전기차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도 네.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면서 어떤 미래 먹거리, 새로운 산업이 준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장주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S퓨얼셀을 수소에서는 좀 네. 약간 주목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이야기할 때 꺼내는 기업이 두 회사가 있어요. 네. S퓨얼셀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아, 지난주에 강조해 맞아요.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네. 수소차에 대한 포인트 본다라면은 뭐 풍국주정, 뉴로스,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았지만은 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짧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조건 풀러야 되는 네. 기업들. 근데 S퓨얼셀. 대단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맞아요. 예.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 대한 핵심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은 예. 수소 네트워크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수소차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더 높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로 제가 S퓨얼셀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장주로 기대되는 종목군들 그 중에서 하나 남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좀 볼까요? 네, 성장주라는 거는 항상 어떤 포인트가 좀 이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이 기대감, 뭔가 투자 심리가 순간적인 모여지면서 움직이는 것도 성장주라고도 많이 분류를 합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좀 현재는 그런 상태예요. 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에 문제시화 됐는데 이것을 해결해야지만은 전체적인 산업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에 더 이상 안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예방하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세터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기업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네. 기업들이 최근에 와서는 앞으로에 대한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투기적인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몰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급해요. 네. 올라가는 것도 급하고 떨어지는 것도 급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모 전문가님과 함께 이 가치주와 성장주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성장주에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또 네 가지 종목군으로 나눠봤습니다. 언택트 그리고 데이터 환경 그러니까 수소 쪽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제약바이오까지 해서 챙겨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모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오늘 주식학개론은 슬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한 주 좀 산뜻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